네, 이제 다의 글 고전 수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필 쪽으로 보니까 나로 나오는 이는 글쓴이 자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의 내용 보시면 글쓴이 그러니까 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인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면 뭐 정원 뭐 이런 쪽인데 가든 뭐 이런 건데 그러한 그 정원을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원림의 여기서의 뜻이잖아. 그거를 실제 현실에서 나에게는 뭐 만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그러한 원림을 만들어 놓았대요. 그렇게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마음속에서의 원림을 그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대요. 실제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치? 그리고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오라 감탄사 영탄법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라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나 봐. 오라 맞아 뭐 이런 느낌. 인생은 100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사람의 삶이란 이렇다라는 걸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네. 그치? 100년의 제한이 있죠. 오래 살아봐야 100살이고 이 뜻이죠. 더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치? 그리고 내가 뜻하는 바와 실제에서의 일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나는 1등급, 아니다. 나는 2등급만 까지만 하면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늘 1등급이 나와. 그러면 나의 뜻과 현재의 일은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쵸?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갖는다고 그것을 죽을 때 가지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혹은 그 현실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거겠죠. 그쵸?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느니 보다는 방외에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러니까 어떤 미래 설계 나는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벌 거고 나는 뭐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게 이제 망상, 헛된 꿈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방외, 방 바깥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세상 밖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현실 밖에 마음을 두어 그러니까 약간 이상적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현실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 이상의 것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러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리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 경영한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이루어내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애써봤자 사실 힘이 없으면 힘이 부족하면 성에 차지도 않고 몸이 바쁘면 뭐 누릴 수도 없고 뭐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붓끝에서 붓끝이라는 건 일종의 비유죠. 붓끝 우리 연필 끝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글자가 나오죠. 혹은 우리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글이나 그림으로 완성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아름다운 뭐그
정원. 오, 아름다운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겠지?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 모든 일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그만두게 되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그거를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네. 뭐 이런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거기에다가 또 다시 플러스 즐기는 마음까지 거기에다가 추가를 한다면 붙이면 이거죠. 형상화시키는 거죠. 즐거운 마음을 붙인다는 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다가 와 이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즐겁다. 너무 좋다. 그전에는 정말 나빴는데 뭐 이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의원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을 가진 정원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원림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그 숲의 이름을 의원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나의 뜻을 보이는 것이고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여태까지 원림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이러한 내 마음속의 원림은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야. 말에 무엇하랴. 나 진짜 뭐래는겨 그지? 여태까지 뭐 원림 만들어 놓고 거기 그게 뭐 그림이나 글 붓끝에서 나오면 뭐 좋고 나쁨을 뭐 느낄 것이고 막 난리를 치더니만 다시 또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은 그저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의 신세가 될 터인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상상 속에 원림이라고 하는 걸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런 막 원림 같은 상상의 세계로 가지 않아도 그 뜻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어떤 성인 현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상으로 만든 원림조차도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에 막 쓸데없이 더 이렇게 붙여놓은 혹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통발이나 그물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죠?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건 물고기죠. 물고기는 나의 어떤 뜻 이런 거지. 그 뜻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억지로 원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상상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만족하며 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가장 최고의 어떤 성인의 그 대열은 원림조차 만들지 않고 스스로 그 안에서 나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그 현실에서 뭐 욕심이나 이런 것 없이 이런 사람이 최고 만렙인데 나는 그것까지는 못 되니까 상상으로라도 원림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을 느껴보는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야. 말에 무엇하랴. 이 원림 또한 이런데 내가 그려놓은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은 글이죠. 글. 따그닥따그닥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종이에 펼쳐놓았으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말에 무엇하랴? 서리법이죠. 말을 이건 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야. 어찌 보면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이 진짜 성인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힐난이 뭐야? 비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약간 옛날에 설 같은 느낌이지. 꼭 나의 생각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죠. 그랬더니 이 비난하는 자도 무릇 되게 일반적으로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은 어떠한 일에는 이름 그것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실제 존재하는 그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구라인데도 뭐 이거지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부터 의원이라고 했잖아 지었더군. 그러니까 너는 지금 구라쟁이다. 이건 거야. 너 없잖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름을 지어? 야, 너 그거 사기야. 이건 거지.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뭐 건물을 지어? 배치를 해? 앞에 이 앞부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죠? 야단스럽게 그것을 글로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뭐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이게 진짜 미쳤나 뭐 이런 거죠.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진짜 네가 그런 땅이 있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면 어찌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니은의 내용은 막 파초가 뭐지? 뭐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꿈속에서의 일을 현실에서도 같이 연결시켜서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과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넌 지금 꿈과 현실도 구분을 못해? 너 바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꿈에서 이제 사슴을 뭐 잡으려고 아니면 숨겨놓으려고 뭐 해놓고서는 현실에서 그 파초 밑에 사슴이 있으니까 파초 어디 있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달라? 서리법 똑같다. 너 그러면 바보야. 넌 지금 뭉상가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근데 네가 그러고 있어. 이름을 앞세우고 이름만 앞세우고 이거지. 있지도 않은 걸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현실은 실제적으로는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이름 뒤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죄하면서 뭐 사죄가 뭐 미안해 하지만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지 않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아니요. 원림은 바뀔세.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짜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정말 안에 있는 것이고 원림은 그 밖에 있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나는 잘났네. 그지? 남은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어떤 정원,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내 마음만 좋으면 된다네. 뭐 이런 거지.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그러니까 너는 원래 너의 어떤 기본적인 건 진짜로 눈에 보이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그 원림은 없다 생각하고 본다네. 없는데 본다고? 이것도 역설적이네.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안에서 본다네.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나저 굉장히 역설적이야.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로 알고 보면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어떤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애초부터 내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없었던 적은 없어. 그래서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의 영매이고 원림이 있다 생각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현재 현실에 뭐 있다. 그렇게 되면 보여줘봐 하는 그 증거의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그치? 딱 진짜 그 땅 뭐 이렇게 되니까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내 땅, 네 땅. 이런 식으로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 그러니 네 땅이 어딨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네. 이거지.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놓은 전원이 천년 백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유지된 적 없다. 이 얘기잖아. 지가 그려놓은 그런 전원이
천년 백년 유지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억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도 뭐 끝까지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어떤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면 밖의 것이면 내 것이 아니고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건 마음이 주인이어야 되고 원림이 손님인데 이렇게 그 주객이 전도가 되면 오히려 마음을 멀리하게 되고 원림이 그 현실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쫓게 되고 나는 그거를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세상이 너무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는 실제를 삼았던가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제를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치? 그래서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것이대. 나타날 것이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변론을 하는 사람, 자기 아니야? 그래서 옛날 중장통, 고사가 또 나오는 거죠. 사람 이름인가 봐요. 중장통은 낙지론. 이거를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낙이 즐거울 낙자예요. 그래서 즐거움에 대해서 그 글을 써서 소망을 했으나 즐겁기를 소망했으나 뭐 이거겠죠.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글에나 기탁하였을 뿐이네.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글에 기탁해서 얘도 하나의 원림을 자기만의 원림을 만든 거네요. 그죠? 그리고 유린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의 예가 나오는 거지.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누각이 비싼 건가 보다. 그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이 없었다네. 그래서 그 친구인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실루도를 그려서 선물했네. 그림으로. 그지? 일종의 마음속에 원림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친구가. 그치? 그래서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아. 이 중장통이나 그 누구야 유린처럼 뭐 실질적인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나의 원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 뜻을 생각하고 즐기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대요. 뭐 실제로 현실에 그런 것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다. 뭐 이 얘기죠. 첨제 강세왕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건 고사가 아니라 자기 친구 얘기하는 것 같죠? 나를 위해 의원지니까 의원지에 대한 그림이겠죠? 그려주마고 약속하였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노님이 노는 것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또서리법 부족하지 않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름과 실제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 그래서 어떤 게 뭐 이름이고 어떤 게 실제고 막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에 막 연연하고 쫓고 살지만 않는다면 그게 최고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만 풀면 끝입니다. 잠시 후에 봅시다.